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이재명이 변호한 사건, 네, 칼부림 사례에 딸 앞에서 농약 마셔라. 네, 이 사건들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한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좀 한번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사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십 차례 칼부림 딸 앞에서 농약 마셔라 심신미약 주장한 이재명이라는 기사인데요. 심상정은 인권 변호사 타이틀 내려놓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진태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은 악마를 변호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협회는 네, 헌법은 흉악범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 범죄자를 변호하는 활동 자체를 이유로 변호사를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는 변명을 하거나 또는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참 그 피고인의 이 죄가 너무나 흉악스럽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님께서 좀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변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네, 살인 미수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살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형에 처해질 만한 그러한 자가 변호사나 또는 뭐 전관 판사, 전관 검사, 변호사에 의해 조력을 받아서 죄값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변호사를 아주 화려한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위직 검사 출신, 고위직 판사 출신 그렇게 해서 죄가 감면되면은 그 변호사는 유명해지고 그리고 계속 범죄자들에게 그들이 이용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된다. 법 정의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고위직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사람 사형을 받아서 마땅할 사람이 변호사에 의해서 감형이 되고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40여 차례 칼부림을 했다. 근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후보 조카가 교제살인의 경우 이 조카가 교제녀 B 씨와 어머니를 살인한 거죠. 살인.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진짜 요즘에는 뭐 저도 그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해요. 불안. 헤어질 때 보면은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조카인 A씨가 B씨의 아버지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의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B씨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와 어머니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부엌칼을 마구 휘둘러 B씨의 가슴 부위 등을 19차례, B씨의 어머니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 등을 18차례, 네, 18차례를 찔렀다라는 거죠.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후송 중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네, 이 진짜 이런 아픔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심신미약과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이재명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네, 피고인이 부엌칼 및 포장용 투명 테이프 5개를 구입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라는 문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심신미약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교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변호사라면은 참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밖에는 변호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아까 변호사협회에서 아무리 범죄자를 변호했다고 지탄을 받는 건 아니지만 변호를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죠. 진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제발 참여하라고 범죄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수정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칼을 휘두른 횟수가 20번이 넘고 우발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반성한다면 가명을 호소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가명을 호소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심신미약의 이유로 여성을 끔찍하게 계획살인하는 일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의 말의 기술이나 또는 변호사들이 정관현관 유착을 통해서 감형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연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반성할 수 있게끔 감형해 주시면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주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회칼로 가스호수 절단하고 위협, 이재명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또 다른 교제살인 사건은 2007년에 일어났고 C씨는 내연자인 피해자 D씨와 4년간 동거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D씨 큰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D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동안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D씨는 C씨를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씨는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농약을 미리 준비했고 출근하는 D씨를 강제로 집 앞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스호스를 회칼로 절단하며 경찰관을 불러봐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한 농약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어놓고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어놓고 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작은 딸 너는 내 언니 대신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D씨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D씨가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으니 딸을 보내주라 요구하자 시끄럽다며 회칼로 D씨의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번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C씨의 변호인 측 이재명 후보와 김아무개 변호사는 음주를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지적이 나왔다. 네. 그리고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한 번은 조카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했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거냐? 생업의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가며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을 가려가며 변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심상정 씨도 지금 말을 잘못한 거예요. 네. 변호할 때 저 사람의 죄를 아무리 법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해야 되고 법 앞에 진실 앞에 진짜 우리는 냉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이거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 준다든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벌을 안 받게 해준다든지 진짜 뭐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떤 핑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법정이나 법의 정의, 진실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